안녕하세요. 오늘은 20장 유니캐스트 라우팅부터 24장까지 TCP가 나오는 24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장이 아마 여기까지 전송전 프로토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유니캐스트 라우팅 2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라우팅에 대해서 나와요. 라우팅이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라우팅 알고리즘이 처음엔 거리 벡터, 그 다음 거리 벡터, 링크 상태, 거리 벡터, 링크 상태, 경로 벡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최소 비용 라우팅은 그냥 간단히 내 목적지, 내 근원지 라우터로부터 목적지 라우터까지의 거리, 최소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 최소 비용이 드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의 그 라우터가 있잖아요. 그 라우터 A에서 B까지 최소, A에서 D까지 최소 해서 각 모든 라우터의 A를 기준으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우터가 7개니까 7개가 나왔겠죠? 7개. 그냥 각 라우터에서 드는 최소의 비용. 그러면 A에서 최소의 비용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겠고, B에서 최소 비용은 요 그래프, C에서 최소는 이거, D에서 최소는 이런 식으로 이 지정된 요 라우터에서 그 다른 전체 라우터까지 가는 최소 비용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라우팅 알고리즘은 여기서부터 나오죠. 거리 벡터 라우팅은 나오는데 얘는 우리 벨만 포드 방정식을 사용해요. 벨만 포드가 뭐였죠? 벨만 포드는 그냥 바로 가는 것과 한 개 거쳐서 갔을 때, 두 개 거쳐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를 거쳐서 갔을 때 더 최소로 들면은 그걸 갱신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정식을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의 최소 비용 경로를 인접한 이웃들의 정보를 기초로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바로 가는 경로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먼저 적어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초기 상태예요. 이게 바로 초기 상태인데 얘는 지금 A 기준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B랑 D예요. 뭐 나머지 C 같은 경우는 바로 못 가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A의 초기 상태는 지금 A는 당연히 0이니까 A하고 B하고 D만 이렇게 2하고 3으로 차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정보에서 내가 B의 라우터의 정보를 이웃 라우터의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근데 B는 C랑 E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B를 거쳐서 가면 C랑 E를 갈 수 있어. 그러면은 결국은 얘의 정보를 받으면 C랑 E까지 가는 A에서 C랑 E까지 가는 거리 정보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얘가 처음에는 바로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무한대로 설정을 하는데 얘가 B에서 C로 가는 경로를 받게 되면은 얘가 A가 B로만 보내주면은 C랑도 이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를 알게 되면은 이 무한대보다는 2랑 5를 더한 7이 더 짧기 때문에 그거를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밑에 있는 얘가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다 했죠? 그걸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초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A에서는 지금 차 있는 게 0, 2, 3밖에 없어요. 당연히 0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 최종거예요. 지금 여기 무한대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얘가 바로 가는 게 없잖아요. 얘는 솔직히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고 얘는 뭐 더 이상의 갈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얘가 C 같은 경우에는 못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한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랑 B, D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다 무한대겠죠? 그런데 얘가 이제 갱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갱신을 해주냐? 이 정보를 받아오겠죠? 그래서 받아와서 내가 C까지 가는 경로를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한번 갱신을 해볼까요? 그러면 C까지 가는 정보가
어떻게 가죠? A 정보 받아서 네. 그러면 얘가 E에다가 B가 C로 가는 요 경로를 더해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A에서 C로 가는 거. 그럼 얘는 7로 갱신이 되겠네요. 그리고 2로 가는 정보도 6으로 얘가 2에다가 요거 정보 갱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B는 E에 대해 가는 길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얘를 더하면 되는데 얘가 B2 경로가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럼 2로 갈 때 얘가 4만큼 든다고 하니까 실제로 4잖아요. 4만큼 든다 하니까 얘가 여기까지 가는 데는 6만큼의 경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A가 1로 갈 때 6만큼 드는데 A가 원래 모르는 상태에서 무한대였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6과 무한대를 비교했을 때 6이 더 당연히 작으니까 얘는 이렇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가 B에 대한 정보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F나 G에 대한 정보는 몰라요, 아직. 그죠? 그래서 얘는 아직 갱신을 못 하는 거예요. 아직 갱신 안 돼요. 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받아요? A랑 E랑 C에서 정보를 받겠죠? 이거를 갱신하는 거는 여기 밑에 예시에서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도. 거리 벡터 라우팅, 얘 B 기준에서 갱신을 해주는 거는 처음에 어떤 것들이 나오죠? 이거 C인데, 이거 안 지웠네요. C의 기준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B의 기준이었을 때는 A랑 E랑 C에게서 받는다 했죠. 라우팅 정보를 받습니다. 가는 경로가 더 있는지 보려고요. 그래서 얘가 old B예요. 그러면은 원래 B, 초기 상태의 B에다가 A의 정보를 새로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갱신해줄 만한 거는 사실상 요 애들이 후보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old B, 옛날에 초기 상태의 B 정보를 갱신을 해줄 수 있냐 없냐인데 지금 보면은 A는 들어와서 갱신이 되는 게 사실상 이것밖에 없어. 이거는 또 무한대잖아요, A는. 그럼 얘는 사실상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얘예요. 값이 있는 얘. 그래서 A는 사실 뒤로 가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원래 올드 B는 바로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A가 나 사실 D랑 직결돼 있어가지고 내가 뒤로 바로 가는 방법 아는데 알려줄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해요? B에서 가는 방법은 3이고 3에다가 A에서 B로 가는 2만큼만 더해주면 5잖아요. 그러면 얘는 5가 되고 5랑 무한대랑 비교를 했을 때 이 5가 더 작기 때문에 사실 원래 무한대였던 여기가 B가 여기가 5로 갱신되는 거예요. 원래는 무한대였는데 그랬을 때 지금 이 알고리즘을 보여준 거죠. 요 벨만포드에서 제일 작은 거 골라라. 네, 여기에서 코드에서 보면은 내가 원래 가던 것과 그리고 내가 원래 가던 것과 거기에 새로 들어온 애, 거쳐서 가는 그 경로를 더했을 때 더 작은 거를 골라서 갱신을 해주라는 건데 원래 나의 경로는 무한대였는데 내가 뭔가를 거쳐가서 이렇게 더해줘서 구했어요. 그랬을 때 더 작은 값이 나오니까 그걸로 갱신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2에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2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애가 D랑 F니까 얘가 만약에 무한대면은 이거를 갱신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B는 F로 가는 직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아마 무한대가 되어 있겠죠? 옛날에 얘가 이제 새롭게 old B가 되어 있겠죠? 그쵸? 네, 이거 잘못 나온 거였죠? 얘가 old B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갱신을 할 만한 애는 요겁니다. 그죠? F나 G인데 역시 이 2라는 애도 G로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얘입니다. 그랬을 때 1랑 4는 뭐예요? 4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로 가는 요것만 더해주면은 내가
B에서 E로 가는 경로는 아는데 바로 가는 경로를 몰라. 그래서 너 이 F랑 연결되어 있다며? 그래서 4랑 2랑 더해주면 내가 6만큼만 가면은 F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네? 그럼 내가 원래 몰라서 무한대로 해놨는데 이제 갱신해볼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2랑 이게 이만큼이니까 4랑 2랑 더해서 6이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랑 비교를 해줘서 네, 얘가 더 작으니까 6으로 이렇게 갱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C. 근데 이제 드디어 이 B 라우팅 마지막 오한대였던 G를 갱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C의 정보를 받을 거거든요. 근데 C는 G랑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의 가로가는 비용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얘랑만 더해주면은 무한대를 없앨 수가 있겠죠.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C의 초기 라우팅은 이걸로 보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3이라는 정보를 G로 갈 때, C가 G로 갈 때 3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5겠죠? 5? 5에다가 3을 더하면 8이니까 내가 뒤에 있는 무한대랑 8이랑 비교를 했을 때 8 정보를 당연히 선택했으니 여기를 8로 바꿔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제 여기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6, 4, 5, 5, 0, 2.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 5, 5, 4, 6, 8 이게 노드 B의 여기 요 노드 B의 최종 라우팅 테이블, 갱신된 라우팅 테이블이 될 것입니다. 그 B를 또 받으면 얘가 또 갱신이 되고 하겠죠? 몰랐던 정보를 계속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이고요. 여기 코드를 보면은 코드가 막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요. 여기에서 이 4번부터 11번 여기는 지금 나의 D 벡터 정보를 0으로 처음엔 채우고 1부터 n까지 포문 돌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만약에 내가 직접 갈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럼 아는 정보예요. 직결된 애야. 그러면 얘는 값을 넣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바로 못 가. 그러면요. 무한대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12번부터 24번까지는 그 벡터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배만포드로 비교를 해주는 거야. 아까 봤죠, 여기를. 그랬을 때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1부터 n까지 계속 쭉 비교를 해주고 더 작은 게 있으면은 갱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벡터가 갱신이 된 이후에는 그 벡터를 전송한다. 그 이후 덱에다 갱신됐어 하고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갱신됐음을 알리는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X랑 얘가 지금 내가 만약에 갱신됐으면 그걸 이웃한테 나 갱신됐어 나 뭐 길 찾았어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나 사실 여기로 가는 길 바로 가는 길 몰랐는데 찾은 것 같아 하고 그거를 갱신이 되면 알려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상황이 X랑 A랑 B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용은 1이에요. 걸리는 게. 근데 내가 만약에 X랑 여기 A랑 연결이 원래 되어 있었는데 끊겼어요. 그러면 이 가는 길을 손실했음을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일단 갱신이 된 거예요. 왜냐면 끊겼으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무한대로 바뀐 거예요, 값이. 여기에 대한 연결 정보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얘가 갱신이 됐다는 자체로 얘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리려고 하는데 이 B에서 먼저 보낸 거예요. 너 바뀌었어? 하고 얘 알리기 전에 바뀌기 전에 얘가 X까지 가는데 얘 X까지 가는데 2면 가네 하고 왜냐면 원래 정보가 1이었으니까 내가 한 번만에 갔는데 내가 두 번만에 X까지 갈 수가 있겠네 하고 얘 이렇게 바로 팅 보내서 얘가 받아요. 그러면 얘가 보내기 전에 얘가 먼저 받아서 그걸 자기 정보를 갱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3으로. 왜냐면 2였으니까 얘가 2의 정보를 갱신했으니까 얘가 그러면 내가 너를 거쳐서 가면은 내가 X 무한대였잖아요. 근데 더 작은 걸 찾아버렸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쳐서 가면은 바로 X로 가네? 그러면 너 3이 더 작으니까 내가 갱신해버릴게 하고 갱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정보를 받고 나서 변경된 사실을 또 알리죠. 그러면은 얘는 야, 내가 아까 갱신했는데 너 또 바뀌었어?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아까 사실 1부터였는데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가 나의 벡터 정보도 바꿔야겠네 해가지고 다시 4로 바꿔요. 1을 더해서. 왜냐면 얘는 A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1을 무조건 더해야 되죠. 그래서 또 바꿔요. 근데 얘가 또 그 벡터 갱신된 걸 보고 또 신호를 보내겠죠? 그리고 또 신호를 받아요. 얘가 바뀌었으니까 또 갱신하고. 그리고 또 신호 보내고 갱신하고. 이래서 계속 무한대로 값이 올라가서 둘 다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로의 카운트가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둘 다 무한대가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서로 서로 A, B가 계속 값을 핑퐁하면서 바꿔가지고 결국 무한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세노드의 루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AX랑 A, B, C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A랑 X의 관계가 손실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A가 이제 알리죠. B랑 C한테 야, 나 변경됐어 라고 알리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A랑 B가 A가 그 after A send root to B and C, B하고 C하고 보내요. 하지만 패킷 C가 로스트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A가 알렸어요. 내가 지금 X랑 원래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경로를 못 찾겠어. 잃어버렸어. 해서 무한대로 바뀌죠. A랑 B가 원래는 무한대로 바뀌게 되는데, 왜냐면 얘는 X로 가려면 A를 통해야 됐고 C도 X로 가려면 A를 통해야 됐기 때문에 둘 다 A한테 영향을 받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길을 잃었으니 얘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C만 못 받은 거예요. C만. 그래서 after C send root B. C가 그래서 C만 갱신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럼 C가 갱신이 안 됐고, 그러면 이 두 개는 무한대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C만 갱신이 안 되는데 C가 지금 그대로 원래 두 번 만에 간다는 값을 갖고 있으니 나머지 애들은 내가 원래 이렇게 했나 까먹고 다 무한대였으니까 야, 너 갖고 있네? 좋다. 그러면 나 무한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더 작은 경로값 알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C가 사실 못 받은 애인데 걔값을 내가 플러스 1을 해서 갱신을 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B가 야, 너 이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 정보 있냐? 야, 나 무한대인데 나는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너 안다는 거지? 내가 값을 바꿔버릴게. 너 통해서 가면 되잖아, 내가. 그래서 3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A는 그걸 보고 야, 너 B 알고 있었구나 하고 그 원래 무한대였던 얘가 B의 값보다 플러스 1을 해서 4로 바꿔요. 그러면은 얘는 4니까 C는 다음 라우터가 A인데, 그럼 얘는 4만 얘가 지금 얘 플러스 1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 경로가 I 바뀐 거구나 하고 얘가 또 바뀌고 또 5로 바뀌죠. 또 바뀌고 또 플러스 1, 또 플러스 해서 계속 영원히 루프를 타면서 무한대까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얘네가 해결책이 있는데요. 수평 분할이라고 해서 얘는 수평 분할은 해당이 되는 다른 애한테 받은 그 정보는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방법, 수평 분할이란 방법과, 두 번째 포이즌 리버스라 해서 이거는 내가 내 인접노드한테 받은 정보만큼은 거기에는 무한대로 바꿔서 준다는 것과, 그리고 3번은 새 노드의 불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얘는 수평 분할과 포이즌 리버스를 활용한 문제가 있는데요. 요 문제인데 얘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네요. 네, 이게 역포이즌 문제인데, 문제를 보면은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이 각 노드에서 보이는 테이블을 가진 거리 벡터 라우팅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각 노드가 정기적으로 이웃에게 역포이즌 전략을 사용해서 벡터를 알린다면 거리 벡터는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역포이즌 전략을 사용해서 벡터를 알린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지금 초기 상태는 얘가 A가 A에서 B, C는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고, 얘가 뒤로 가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뒤로 거쳐가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정보를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A는 B에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B로 전송할 때는 이 B에서부터 받은 요 정보만을 이렇게 무한대로 바꿔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간단하죠? 이거 나머지는 같고 요 정보에서 이 7만 무한대로 값을 바꾸고 B 이렇게 해주면 얘는 역포이즌 전략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A랑 D랑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C랑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C로 가기 위해서 D를 거쳐서 가면 내가 8만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누구에게 받은 건가요? D에게 받은 거죠. 그래서 얘가 D에게 만약에 전송을 하게 되면은 얘가 D에게 받은 요 정보만 이렇게 무한대로 바꿔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B에서 D로 갈 때 나머지는 다 같은데 이 8만 무한대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해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D에서 B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건데 D도 C, B랑은 둘 다 연결되어 있는데 A랑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B로부터 정보를 받죠. 야, A로 갈 거면 B로 나 통해서 가도 돼 하고 B한테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역보이즌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면 내가 받은 요 정보를 무한대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역포이즌 전략이고 수평 분할이 있으면 수평 분할은 내가 받은 정보는 아예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아예 없애고 전송할 때 A에서 B로 전송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얘를 없애고 나머지만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평 분할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앞으로 돌아가서 링크 상태 라우팅을 보겠습니다. 얘는 링크의 비용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이 링크의 인접 노드에 대한 정보, 인접한 이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링크 상태 알고리즘과 앞에서 배웠던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의 비교를 해보자면 둘의 차이점은 거리 벡터는 내 이웃에게 계속 갱신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 라우터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전체로 가는 최소 경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 이웃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테이블 자체가 내 직결된 이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나 여기로 가는 방법 알고 있을까? 뭔가를 갱신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내 이웃에 있는 그런 가는 방법들을 경로와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노드를 인접한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노드를 바로 갈 수 있고 그 얼마가 또 드는지에 대한 두 가지 정보만 얘는 가지고 있는 거고 얘의 이름을 LS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노드가 LSP 요거를 전송을 받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복사본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오래됐어요. 새로 돌아온 거를 더 최근에 경로와 비용을 갱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LSP가 더 새롭거나 처음 도착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LSP를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전달받은 걸 보관을 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게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갱신을 하려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내가 얘가 근데 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결국 최상 상태를 구하는 거잖아요. 최소 비용 트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내 이웃의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만약에 A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를 구해서 B로 확장을 했으면 B에서도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노드, 확장된 노드에서 더 최소 비용, 확장된 노드에서 최소 비용을 구해서 점점 더 넓혀가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최소 비용 트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최소 비용 트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써주고 다이스트라 알고리즘도 선택된 애들 중에서 내가 최소 선택된 애들 중에서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애들 중에 제일 작은 거를 골라주죠. 그래서 여기서도 초기화를 앞에선 해주고 이 여기 간단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써줍니다. 네. 이미 선택된 거 말고 새롭게 얘 A, B가 선택됐으면 가능성이 있는 애는 A, B랑 연결된 C, E, D 중에 가능성이 있는 애를 골라주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 비용 트리를 구해줄 건데 그 전에 여기서도 여기 링크 상태 라우팅에 뭐 이거는 쉽긴 한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자면 B의 입장에서는 A, E, C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2, 5, 4 이렇게 저장돼 있고 쉽죠? 얘는 얘를 연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5, 4, 3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G는 C랑 F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3, 1 그리고 F는 C랑 E랑 G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4, 2, 1 이렇게 돼 있고 E는 F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4, 5, 2 그리고 D는 A랑 E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3, 5 그리고 D랑 B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2, 3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링크 상태 라우팅의 최소 비용 트리를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구하는 것도 또 문제가 또 있기는 뒤에 나옵니다.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러면은 눈에 좀 잘 보이도록 요 형광펜을 사용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처음에 초기 상태는 A라고 보면은 이 A에서 제일 최소로 갈 수 있는 거는 B죠. 그래서 B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네, B가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맞아요. B가 선택이 되고 얘가 확장이 될 수 있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B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3 얘에서 연결이 지금 다 무한대로 표시되어 있네요. 얘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N은 확장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확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이 C로 가는 경로는 이제 어떻게 알아요? 5잖아요. 근데 A에서 갈 수 있는 경로니까 7이죠. 7. 왜냐면 얘가 2고 얘가 5니까 A에서 B 가는 경로가 2고 A에서 C 가는 경로가 7이니까 7이고 또 A에서 D로 가는 경로는 3이고 A에서 E로 가는 경로는 2하고 4를 더하니까 여긴 6이에요. 그죠? 6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선택되는 경로는 더 짧은 여기 3개 3, 7, 6 중에 제일 작은 D가 선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태는 이 상태였죠. B하고 D가 있는 상태고 현재는 D가 갱신이 된 상태예요. 그죠? 네. 네네, 맞아요.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7, 6으로. 네, 그 다음으로 작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6하고 7 중에서는 6이 제일 더 작죠. 그래서 6이 선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6이 선택이 됐으니까 6에서 확장이 될 수 있는 애는 얘죠. 그죠? 그래서 얘도 끄어줍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얘가 6이고 7이고 네. 얘가 이제
B, D, E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확장된 얘의 그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A에서 갈 수 있는 경로는 2, 6이고 6에다가 이만큼은 8이잖아요. 그죠? 8. 그렇기 때문에 이 7하고 8하고 비교했을 때 7이 더 가깝잖아요. 더 작잖아요. 경로가 비용이. 그래서 C를 선택을 해주고요. C를 선택을 해줬으면 이제 요 뒤로도 확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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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랬을 때 경로 비용은 6, 8, 7 이 뒤로 가는 최소 경로는 3이니까 10이 걸리죠. 10. 네, 그래서 10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색칠되어 있는 애는 포함된 애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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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고 7 다음에는 8하고 10하고 비교했을 때 8이 아이고 여기 선택하면 안 되는데 얘 아니에요. 네, 얘가 선택이 이렇게 되겠죠. 8이. 네, 현재 상태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고 6, 7, 8이 된 상태에서 얘가 원래는 10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확장이 되었으니 얘가 여기서 가는 경로도 한번 따져봐 줍니다. 근데 얘가 여기 보면은 FG가 1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8에서 1만 더하면 9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가는 경로가 9니까 1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갱신이 돼요. 그래서 이거 말고 F가 G로 가는 이 경로가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삭제하면 되는데 따라서 최종 여기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로가 이런 식으로 루트가 A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그랬을 때 루트 A에서부터 각 노드로 가는 최단 경로, 최소 비용 트리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값은 6, 8, 9. 네, 링크 상태 라우팅 최소 비용 트리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경로 벡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스패닝 트리인데 얘는 최소 비용을 목표로 하다 보니 각 노드에서 각 라우터에서의 스패닝 트리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네,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상태 경로 벡터. 이 경로 벡터 알고리즘은 얘가 내가 거쳐가야 할 애들을 일단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가 A가 B로 갈 거면 A, B 이렇게 하면 되고 B가 A로 갈 거면 A, B고 B는 자기 거는 당연히 다 그냥 본래 자기 거겠죠? 자기밖에 없죠? 오늘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B가 만약에 2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바로 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갱신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여기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초기 상태가 되어 있는 거는 바로 갈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는 A, B, B, C, B, D. A, B, B, C, B, D 이 경로만 알고 있는 거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애들. 얘도 마찬가지로 A로 갈 수 있는 거 모르니까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없고 그다음에 C나 B로 연결되어 있는 B나 E로 연결되어 있는 얘 B, D, E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초기 상태.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여기 빈칸을 채워넣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C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D로 갈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갱신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A, B, C 이렇게 쓰면은 내가 A부터 C로 갔을 때 B를 거치면 돼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실제로도 맞아요. 그렇게 씁니다. 얘를 보면은 지금 C를 갱신하는 게 나오네요. 그래서 C 여기를 맨 위에를 갱신을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근데 왜 갱신했죠? 그러니까 C가 A로 갈 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거를 지금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정보를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아서 내가 A로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야, 나 A로 갈 거면 B만 거치면 돼. 나만 거치면 돼라는 정보고 야, 나 A로 갈 거면 얘는 사실 모르긴 하죠. 네, 모르죠.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얘는 모르는 상태가 들어오니까 네. 지금 이거는 이면지를 썼더니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내가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현재 C예요. C는 지금 A를 모르는 상태예요. 올드 C는 A를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얘가 B로부터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A로 가는 정보 알아? 했을 때 나 알아. 나 그냥 나에서 A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라는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러면은 나는 C니까 C에서 B에서 A로 가면 바로 갈 수 있구나 했을 때 사실상 얘는 무한대죠. 모르니까 C, B, A가 더 갈 수 있는 경로를 알게 된 거기 때문에 C, B, A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나머지는 원래 올드 C가 갈 수 있는 경로니까 그대로 놔둡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은 B로 갈 수 있는 정보가 당연히 우리가 최소 거리인 걸 알지만 뭐 비용상도 다른 최소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 D에서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올드 C 얘가 이제 이 갱신이 이미 됐으니까 얘가 요즘 올드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CBA랑 이 D에서 받은 정보를 갖고 옵니다. D에서는 지금 현재는 A로 바로 연결된 게 없으니까 비어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그냥 무한되면은 야 내가 너보다 지금 훨씬 나은 정보 갖고 있는데 해서 갱신을 안 해줘요 얘는.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CBA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B처럼 C에서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B에서부터 먼저 받게 되면 굳이 같은 경로면 경로를 갱신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고요. 지금 이게 설명하는 게 경로 벡터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경로 벡터를 초기화해주고 얘가 갱신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서 나왔던 거리 벡터, 링크 상태, 경로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토콜 3가지가 있습니다. 거리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RIP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다음 링크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OSPF, OSPF가 나오죠. 네, 뒤에 최단 경로 우선, 개방 최단 경로 우선입니다. 오픈 숏리스트 패스 퍼스트 이 알고리즘, 이 프로토콜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홉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해서 그거를 비용을 갱신해주는 거예요. 그 홉수를 기준으로. 그럼 홉이 한 번만 건너뛰게 되면 한 번만 건너뛰면 경로가 1, 2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라우터에서 나가는 것만 세줍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라우터로 가는 정보는 세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림이 이것도 작긴 한데 여기가 작아서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 RIP 포워딩 테이블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해서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포워딩 테이블 for 라우터 1이에요. 그럼 이 라우터가 지금 3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3개가 있잖아요. 이 라우터 각각마다 포워딩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내가 만약에 N1에서 N4로 가려고 해. 그러면 내 다음에 라우터는 뭘 거쳐야 돼? R2를 거쳐야 돼. 그러면 최종 비용은 얼마야? 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N1과 N2는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넥스트 라우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틴 홉도 이 라우터에서 나가는 게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한 번만 나가면 되니까 각 1번. 한 홉만 나가면 된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N3랑 N4가 문제죠. N3로 갈 때는 몇 번의 홉을 거치냐. 얘는 지금 R1에서 N2로 갈 거면 한 번의 홉. 그리고 여기는 안 세요.
그리고 N2에서 N3로 나가는 두 번째 홉. 그래서 총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의 홉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라우터는 R1이 바로 S3로 가는 게 아니고 R2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다음 라우터는 넥스트 라우터는 R2가 되고 홉수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워딩 테이블이 라우터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N4도 쉽죠? 이제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N4를 갈 때까지는 세 번의 홉수를 거쳐야 돼. 그리고 N4로 갈 때 넥스트 라우터는 R2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머지도 쉽겠죠? 나머지도 이번에는 R2의 포워딩 테이블을 그릴 건데 얘는 N2랑 N3랑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또 넥스트 라우터가 없고 그다음에 N1으로 갈 거면 넥스트 라우터가 R1이죠. 그리고 홉수는 한 번, 두 번이 되겠네요. 얘는 한 번씩이고 그다음에 N4로 갈 건데 R2에서 한 번, 두 번. 얘는 또 두 번이면 갈 수 있겠네요. 대신에 넥스트 라우터는 이제 R2에서 R3로 가니까 R3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R3예요. R3는 R3에서는 N3랑 N4랑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넥스트 라우터 없고 한 번씩이죠. 그리고 N1과 N2인데 얘가 이제 N3니까 N2까지는 한 번, 두 번만 가면 돼요. 그래서 코스트가 2고 N1까지는 한 번 더 가야겠죠. 그리고 넥스트 라우터는 R3가 여기 갈 때는 R2, 둘 다 R2가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N2나 N1으로 둘 다 가니까요. 네, 이게 바로 포워딩 테이블을 그려준 것입니다. 네, 실제로 RAP를 구현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해요. 이 그림이 좀 확대를 해왔는데 보면요. 네, 그 RIP는 잘 알려진 포트 520번을 사용을 하고 UDP 서비스를 사용한대요. UDP 기반인가 봐요. 그리고 RIP 알고리즘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신의 포워딩 테이블에 없던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추가를 해요. 만약에 내가 뭐 N6으로까지 가는 경로를 몰랐는데 그거 다른 내 옆에 있는 테이블에 갖고 있네? 그러면은 그 정보를 받아와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가 R1에서 R2까지 바로 M5까지는 얘가 바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인데 내가 만약에 이 R2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R2는 R5를 갈 수 있는 애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R2로만 보내주면 얘가 그 이후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애가 있으니까 사실상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R2가 M5 가는 그 홉수에 1만 더 해주면 한 번만 더 가게 해주면은 내가 충분히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거는 1을 더해줘서 네, 1을 더해줘서 여기다가 그 원래 내 R1 라우터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더 낮은 비용이 있다 그러면은 갱신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없던 경로를 추가해주는 것과 갱신을 해주는 것, 더 낮은 비용이 있어서 갱신을 해주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목적지까지의 경로 비용이 높으면서 NR이 같은 경우래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는 안 나타나고 이런 경우 OSPF에서 더 잘 나타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R3에서 R2로 가는 내가 이 R3에서 N2로 가게 되면 비용이 무조건 R2의 이 정보를 여기 R2의 라우터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R2에서 N2로 가는 값이 갑자기 막 확 올라요. 원래 막 5만에 갈 수 있는데 20만에 갈 수 있도록 얘가 바뀌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갱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N2로 갈 거면 다르게 갈 수 있는 다른 라우터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갱신을 해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 목적지 비용이 높으면서 NR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갱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우터가 같은 경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라우터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갱신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각 라우터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내 인접한 애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초기니까. 그래서 R1은 N2, N1, N2, N3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R2는 N5, N3, N4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R3는 R3는 어떻게 해요? R3는 M4랑 N6 그리고 R4는 F5, N6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 갱신을 어떻게 하냐 보면은 처음에는 올드 R1에서 얘가 이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얘가 R2의 정보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랬을 경우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R2 너의 정보를 내가 혹시 보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사실상 해줄 일은 별로 없잖아요. 내가 딱 R2로만 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R2가 알아서 해요. R2는 그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정보는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 R1이 알고 있는 세계는 R1, N1, N2, N3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사실상 더 많은 넓은 여기 가면 얘가 있잖아요. N5랑 N6가 있는데 뭐 얘는 모르고 싶겠어요? 알고 싶겠잖아요. 그죠? N5랑 N6까지의 경로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R2는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R2의 정보를 봅니다. 그러면은 얘는 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M5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알 수만 있다면 땡큐죠. 내가 R2로만 보내주면은 걔가 그 이후로는 알아서 할 텐데. 그래서 딱 봅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보니까 M5가 있네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M5로 보낼 경우를 내가 갱신할 수 있겠네. 그럼 추가를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나 원래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M4로 가는 경로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코스트는 원래는 R2에서 한 번만에 가잖아요. 근데 얘는 갱신이 된다면 두 번만에 가야 돼요. 왜냐면 R1에 대한 걸 정보를 R1에서 R2로 가는 홉수를 한 번 더 더해준 거예요. 네. R1에서 R2로 가는 그 홉수를 한 번 더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1이었는데 2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값만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죠? 바뀐 거니까. 아예 더해준 거잖아요. 이 값까지. 그래서 얘가 지금 R4랑 R5의 정보를 몰랐는데 여기까지밖에 몰랐는데 R2를 거쳐가면 가능하다 해서 넥스트 라우터를 NR을 R2로 해놓고 그 다음에 코스트도 2로 바꿔줬다. 그렇게 되면 얘 입장은 뭐예요? 이 갱신됐다는 의미, 추가됐다는 의미 뭐예요? 얘가 나 사실 R4랑 R5랑 가는 여기까지 가는 정보 모르는데 R2로 내가 보내면 그 R2가 사실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R2로 보내겠어. 그래서 얘가 이제 드디어 이제 R4나 R5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었어 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 여기 new R3 있습니다. 얘도 R3가 라우터 3가 갱신되는 과정인데 이 라우터 3는 연결되어 있는 게 N4랑 N6밖에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여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또 누구의 정보를 받아요? R3의 정보를 아니죠. R2의 정보를 받아요. R2의 정보를 받으면은 야 내가 연결이 안 됐던 모르고 있던 N3랑 N5의 세계를 알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이 가는 경로를 알고자 여기 원래는 한 번만에 갈 수 있는데 얘도 역시 이 플러스 1을 해줍니다. N2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경로는 증가해야 되는데 내가 R3에서 R2로 보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로는 코스트가 2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래 없었던 경로는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원래 없었던 경로는 4, 6 빼고 3, 5, 5밖에 모르기 때문에 3, 5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3, 5를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N4로 가는 거는 1만큼 드는데 얘도 R2도 M4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R3가 M4로 갈 때 얘는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도 R2를 거쳐 가도 가능은 하거든요. 아닌데?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가능은 한데 얘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갱신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R4예요. R4. R4는 얘도 원래는 N5랑 N6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네, R2의 정보를 받았을 때 N3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N3를 추가를 해줍니다. 네, N3 정보를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 추가해줬고 N5랑 N6 추가해줬고 4에 대한 정보도 얘가 4까지 갈 수 있으니 4에 대한 정보도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얘가 경로 비용이 낮아서 갱신해주는 경우는 없네요.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네. 뭐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N6까지 가는 경로가 R2에서 R4로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R2에서 N3를 거쳐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의 비용이 더 짧게 되는 경우는 갱신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똑같아요. 2번 만에 가기 때문에 얘가 R4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만에 가게 되는 거고 얘도 R3 하나 요거만 거치니까 총 경로 비용이 2번 만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갱신을 해주진 않아도 되겠죠? 네, 원래 들어와 있는 애가 있는데 굳이 거기다 갱신을 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더 낮은 비용이 있다. 그러면 갱신을 해준다는 거입니다. 이게 바로 RIP의 실제 구형이었고요. 그다음에 OSPF예요. 얘는 최단 경로를 우선으로 한다. 네, 얘는 보면은 얘도 한번 볼까요? 초기에 N1, M2, N3, M4가 다 있고 넥스트 라우터에 있어서 코스트를 챙겨줍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이 라우터에서 코스트로 가는 비용만, 라우터에서 이 노드로 가는 경로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세줍니다. 네트워크로 가는 요것만.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세주는데 얘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세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스트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지워버렸네요. 네, 최소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위에 써있네요. 이것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라우터 1에서 N1과 N2로 가는 요 경로는 비용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4,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5예요. 그럼 넥스트 라우터는 일단 없겠죠? 그럼 코스트는 4하고 5예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N2, N3까지 가는 게 5하고 라우터군요. 넥스트 라우터는 없고 5하고 3이죠. 그리고 얘는 N3과 N4로 가니까 얘는 넥스트 라우터 없고 3과 4예요.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예요. 얘가 N3과 N4로 가면은 얘가 처음에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5하고 4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안 따져준다 했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건 안 따져요. 그럼 이거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아까 밝혀진 바에 의하면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들어오는 거면은 라우터에서 들어오는 거면은 5인데 이렇게 나가는 건 따져주지 않아요. 잘 봐야 해요. 그래서 5하고 3하고 더하면 얘는 8만에 갈 수 있구나 해가지고 네, 얘가 8이고 그다음에 N4까지 갈 거면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건 안 따져요. 이렇게 가는 거는 따져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지금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따지고 이거 따지고 이거를 따져주겠죠? 그럼 얘는 4이니까 4죠? 그래서 얘 더하면은 12의 만큼의 경로 비용이 넥스트 라우터는 채워야죠. 여기 있으면 넥스트 라우터가 있죠. 얘는 R1에서 N3까지 가면은 R2를 거쳐야 되고 N4까지 가도 R2를 거쳐야겠죠. 네, 맞죠? 네, 이렇게 채워집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R2에서 R1으로 갈 때 그러면 R2에서 R1으로 갈 때 요것과 요건 안 따져주고 요것만 따져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5고 여기 비용이 4잖아요. 그러면 9예요. 9. 넥스트 라우터는 R1. 그리고 M4로 갈 때는 넥스트 라우터가 R3겠죠. 왜냐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R3가 될 테고 N4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비용을 따져줘야 되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 4잖아요. 그럼 7이 됩니다. 네, 그리고 R3는 뭐냐면 N1과 R3에서 N1과 N2로 가는 건데 R3에서 요렇게 가는 것과 요렇게 가는 것 요렇게 가야지 이제 N1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3이고 3, 5, 4 해서 12가 되겠어요. 12. 넥스트 라우터는 R2. 그리고 여기 N2로 갈 때 넥스트 라우터는 R2가 되겠죠? 그다음에 얘가 여기로 가야 되니까 요것과 요것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그럼 8이 되겠네요. 네, 다 구했습니다. 네, 잘 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OSPF를 구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요 연습 문제에서 다익스트라 아까 나왔죠? 어디서 나왔죠? 요거 앞에 나왔죠? 링크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다익스트라를 이용해서 구해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구해보면은 끝이네요. 이것만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노드 어디서 구하래요? A에서 그 최단 경로를 구하래요. 전송 테이블을 찾으려나 봐요.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최단 경로 구하려고 하면 A에서 다익스트라 이용하려 하면은 각 지점으로 가는 최소 가장 짧은 길을 찾으면 되죠. 네, 그랬을 때 얘가 처음으로 얘는 일단은 얘로 각 여기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데까지는 무조건 최단 경로잖아요. 그래서 A가 B, C, D, E, F, G까지 있죠? E, F, G까지 있는데 얘가 A가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A는 일단 없고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4예요. 뭐 얘는 이렇게 가든 얘가 최소겠죠? 그리고 얘는 C도 지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갱신도 안 됐어요. 그래서 D가 갱신이 돼야 갈 수 있고 그렇겠죠. D가 갱신이 돼야 갈 수 있죠. 네, D가 갱신이 돼야죠. 그럼 처음은 3이 선택이 되고 뭐 순서대로 가볼까요? 그러면 D가 선택이 되니까 3이고 그 다음에 B가 선택이 되겠죠? 4예요. 그 다음에 3, 4, 5 얘는 선택이 되네요. 근데 얘를 거쳐서 가는 것과 얘를 거쳐서 가는 것보다 얘가 제일 짧기 때문에 5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까지 가는 것 중에 최소가 6이 들고 9가 들고 얘는 이제 이렇게 가면 9고 이렇게 가면 6이니까 이게 6이 더 최소겠죠? 그래서 D를 거쳐서 가는 게 최소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얘는 일단은 6이고 얘는 8 만에 갈 수 있죠? 최소가 8이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그리고 얘는 9만큼 들고 얘는 7만큼 들죠? 얘는 10만큼 들고 이렇게 가면은 8만큼 들어요. 그럼 얘는 7이네요. 7이 최소예요. 그러면 얘가 선택이 먼저 돼서 6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가는 애예요? A, D, E 이렇게 가는 애죠. A에서 D를 거쳐서 E까지 가는 애고 그다음에 얘가 선택이 됐으면은 네, 7이 그 다음 작은 거니까 7 그러면은 얘는 7이 될 거고 A, B, F죠. A, B, F 이걸 될 거고 G는 8이니까 뭐 얘가 갱신된다 해서 뭐 바뀌진 않죠. 그래서 8이 제일 작으니까 8 얘는 A, B, G 이렇게 가는 경로가 최단 경로입니다. 네, 잘 구했고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코스트에다 쭉 써주고 이 바로 못 가는 애들은 넥스트 라우터까지 함께 써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코스트와 넥스트 라우터와 코스트를 써주면은 코스트는 0, 4, 5, 3, 6, 7, 8이 될 테고 넥스트 라우터는 나머지는 바로 갈 수 있는 애들 빼주고 A, B, C, D, E, F, G AFG만 경로가 있으니 넥스트 라우터가 있으니 B, D, B, B 거쳐서 간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잘 구했고요.
그 다음 요거는 1이 감소했대요. 근데 얘가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게 A와 D 사이의 거리가 원래는 6이었는데 얘가 1이 됐대요. 근데 얘 원래 다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비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넥스트 라우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어요. 이게 맞고. 그럼 갱신이 돼야 될 얘는 뭐예요? A에서 D까지의 거리가 6이었는데 1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얘가 1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 있나요? D에서 A, A에서 D. 그럼 얘도 1로 바뀌겠네요. 그럼 얘가 1로 바뀜으로써 변화되는 건 이렇게 거쳐서 가는 애가 원래 6이었는데 이게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A에서 만약에 D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무조건 5로 갈 수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더 짧아요. 그래서 얘가 A 거쳐서 갈 거고 3 안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갱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B에서 D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5만큼이었는데 이렇게 거쳐서 가면 더 싸지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얘도 4하고 A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렇게 경로가 갱신이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번에는 여기까지 20장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잠시 끊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